자, 계속해서 진도 나왔습니다. 기타 지방세 볼까요? 기타 지방세. 그 밖의 지방세 248조. 그리고 보니까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약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집은 이제 개정된 게 다 반영됐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부담은 가더라도 세법은 그냥 뭐 제일 좋은 건 기본서가 제일 좋은 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신 분이 제일 좋은 거고요. 좀 세법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힘들다 보면 요약집으로 좀 준비해 주면 또 나름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요약집에는 이제 제가 가장 올해는 특징을 뭐였냐? 출제 회차를 다 표시했어요. 그 지문별로. 그래서 이런 지문이 언제 나왔다라는 걸 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구나.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런 걸 여러분 좀 구분하면서 혼자서도 자습이 좀 가능하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거 한 권 더 팔았다 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요약집이 나름대로는 준비가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8조 그 밖에 지방세 보시면 여러분 뭐 지방세, 부가세 우리 한번 봤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다. 그러면 이런 지방세, 납세무자, 납부세결에서 몇 프로를? 20% 뭘로 내는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는? 지역자원시설은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은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248쪽 보고 있어.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지역 자원 시세는 분납가, 물납이 인정되지 않죠. 예, 그리고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세, 그다음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납부하는 거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항상 감면세계 나면 여러분 감면세계 20%를 얼로 보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항상 감면세가 뭐와 연결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감노 이렇게 기억해달라라고도 말씀드렸죠. 감노 감면세 갈 때 감자,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감노 이렇게 배웠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8쪽부터 지역 자원시세가 나와 있는데, 자, 지역 자원시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산세보다 병기세로서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249쪽 보면은 지역 자원시세는 종전의 지역 개발세와 그 다음에 공동시세를 합한 건데 여러분 거기 과세 대상을 보시면 과세 대상을 보시면 특정 부동산과 특정 자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때에 249쪽 보시라고. 그래서 지역 자원시세 과세 대상은 특정 부동산과 특정 자원 몇 가지로? 두 가지. 이 중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뭐 여러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요것만 우리 뭐 잠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 특정 자원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쭉 넘기셔 갖고요. 여기 개정된 게 있어요. 252조. 양가로 3번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한 2배 중과세와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에 대한 몇 배 중과세? 3배 중과세. 요게 올해 개정이 돼 갖고 혹시나 해서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역 자원시설세. 그래서 지역 자원시세 몇 배 중과세가 있고 여러분 2배 중과세가 있고요. 이거는 몇 배? 3배. 그래서 이거는 다 화재 위험이죠. 화재 이용 건축물. 화재. 근데 이거는 일반 화재, 이거는 대형 화재. 자, 요거 보세요. 층수로만 보시면 돼요. 일단 2배 중과 대상이라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몇 층 이상이냐? 4층 이상. 그리고 10층까지를 말합니다. 10층 이하. 3배짜리는 몇 층 이상이냐? 11층 이상. 초고층으로 보나요? 고층. 그래서 4층 이상부터 10층까지가 몇 배 중과세고 2배. 11층 이상부터가 몇 배? 3배 중과세야. 근데 이때에 이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세가 제외되는 게 주거용은
뭐는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등이라든지 초고층 아파트 등인 경우에 어떤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요것만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배는 4층 이상 10층 이하고요. 3배는 11층 이상인데 층수와 관계없이 뭐는 주거용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제외한다. 요거죠. 요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 그 252쪽 양가로 3번부터 보면 이제 그 화재 이용 건축물 2배 중과세에 대해 쭉 나와 있죠. 예, 그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건물들일 때는 이렇게 2배, 대형 화재는 3배 중과세 대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 253쪽에 보시면 여러분 키업 보시면 여러분 뭐 병원급의 의료기관,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런 것 등이 올해 추가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54쪽을 보시면요. 역시 이용 5층 이상의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이제 여기는 뭐죠? 종합병원, 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병상이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등 규모가 뭐 한 거죠? 더 큰 거죠. 더 큰 거는 몇 배? 3배. 일반 병원급 몇 배? 2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정도만 보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57쪽 보시면 여러분. 256조 양가로 4번 잠깐 보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였죠. 3번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도 우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재산세 쫓아가기 때문에 소액 징수 면제라든지 병기고지, 특히 여기 병기고지 요거 좀 잡읍시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어떨 때는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병기세죠. 네, 병기세. 자, 그래서 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 뭘 쫓아간다고요? 재산세 쫓아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 뭘 쫓아간다? 재산세.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징수하죠? 보통 징수 방법, 과세 기준 납기 다 똑같죠. 재산세와. 그래 보시고요. 257조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면서 바로 뭐죠? 부가세죠. 자, 그런데 뭐 납세 문제 한번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꼭 보셔야 될 것이 어디 보시냐면요. 자, 259조 5번에 보시면 자, 5번, 큰 5번에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하는 자.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 대표가 누구죠? 취득세, 등록물세, 납세무자죠. 예.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물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등록물세 신고 납부할 때 모두 지방교육세도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뭘 했어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때는 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제가 조세 총론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얘들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라고 조세 총론에 설명드렸던 그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죠. 더 해봐야 자꾸 더 헷갈리기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냐? 266조 종합부동산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국세죠. 보유세인 국세.
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랬어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제가 목요일날 뭐 방송에서 요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정권별로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그냥 첫째, 김영삼 정부가 있고요. 정권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김대중 대통령 정부로 바뀌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바뀌고 이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패선해갖고 져갖고 누구로 바뀌죠?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대선에서 누가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나오죠. 그러다가 대통령 초유 사태라서 탄핵을 당하면서 뭐로 바뀌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현재 유지가 되겠죠. 그럼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가끔가다 이런 정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양극화 구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가. 자, 그럼 이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어? 완화 쪽으로 가고 있어? 여기는 규제야, 규제. 세금을 적게 무겁게. 여기는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정책 기조가.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때 바로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죠, 여러분? 이거는 실명제, 금융거래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게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군사 정부에서 넘어오면서 그거를 어떤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죠. 그래서 뭐가 터지죠? IMF가 터지죠. 그래서 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경기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계속 경기 부양책을 올리죠.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책을 하나 올라가는 거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그 올라간 급등된 뭐를? 주택가격을 잡고자 시행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여기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보면 다 부동산 세제가 완화야, 강화야? 강화죠. 바로 이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첫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신설되죠. 종합부동산세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중과규정이 나오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할증과세겠다. 그리고 상속세 징여세는 완전 포괄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가 다 어떻게 하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공약상이 뭐냐? 이거 다 올라갔던 거 다 내려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가. 얘는 올라갔던 거. 왜?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야? 강남, 서초, 송파 등 4구,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불이익을 받게 된 거죠. 그걸 다 풀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중산층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밀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니까 여기는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유예 풀어주죠. 그래서 여기 세금이 다 어떻게 되는가? 완화. 그리고 여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는 경기, 주택 경기 살리겠다고 해갖고 건설 경기 했다고 뭘 받으라? 대출 받아서 사라 그랬죠. 돈 없어? 그럼 대출 받아서 사. 풀어줄게. 그래서 LTV 디테일을 60% 이상만 다 풀어주면서 대출 받아서 사라 그랬죠. 대출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산 것은 누가 살았냐? 건설업자들만 살았죠. 서민들은 죽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죠? 가계부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계부채가 발생하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어디로 오는가? 일로 회귀되는 거죠. 완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종부세 올해 개정이 되면서 완화, 강화로 가는 거죠. 강화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정권의 정책의 특성이죠. 부동산 세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은 정부마다 정권마다 기본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완화, 강화, 강화. 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저 내용을 한 20분 정도 방송에서 강의를 했는데 재밌죠? 저런 얘기하면은. 자, 266쪽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의 가볍게 확인하죠.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중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종부세를 내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관할 세무서에서 뭘 확인하냐? 종부세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종부세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 환급 대상자면 환급 신청해야 종부세 환급 돌려받습니다. 일부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차원에서 세무서 연락 안 해줍니다. 찾아 먹을 건 본인이 찾아 먹어야 되는가? 세무서에서 야, 너 이거 환급 대상자다 통보 안 해줍니다.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내가 환급 대상자 알고 환급 대상자면 내가 반드시 뭘 해야만 환급 청구로 해야만 환급해줘. 절대 관할 세무서 잡아서 돌려주는 일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지금 2015년도 환급 대상으로 결정됐고요. 지금 현재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이거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참고로 2015년대 종부세 이미 내신 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고 2016년도 재판 확정되는 대로 아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내신 분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내셨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요 연락 다 확인해 줍니다. 환급 대상자도 아니다. 환급해준다고, 결정해준다고. 그러면 환급 청구하라고 쓰라고 그럴까? 환급 신청서. 그러면 쓰면은 세금 돌려받아. 응?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하면서 뭘 했느냐? 2005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소유자별 과세했어요. 소유자별. 소유자별 하니까 종부세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빠져나가냐? 어떻게 빠져나가냐? 명의분산하면 되는가? 그래서 명의분산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더냐? 그래서 2006년부터는 개정을 해갖고 다시 뭐로 바뀌었냐? 세대별 합산과세했어. 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어디로 가? 이명박 정부로 가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 정도가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6년도, 2007년도에 세대별로 합산 과세 대상이었던, 즉 소유자별로 할 때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세대별로 합칠 때는 납세 의무자가 돼서 종부세를 내셨던 분들은 위헌 판결을 받아갖고 우리나라 무슨 제도야? 부부 별산제도 인정하죠? 우리나라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는데 왜 이걸 합산과세하냐? 그래갖고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에 뭐가 된다? 위반된다. 그래갖고 무효 판결을 받아갖고 2006년도, 2007년도 이 세대별 합산과세했던 거 다 환급해 줍니다. 정부가 바뀌는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걸 뭐 해주는데? 환급. 근데 이때 환급 대상자는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응?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돌려준다고 안 돌려준다고? 안 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강의할 때도 자 종합부동산세 내셨던 분 요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환급 대상자 환급 신청해야만 돌려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의 나갈 때마다 이 당시 이 얘기를 해줬어. 그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환급해서 180만 원인가 190만 원 환급 받았다고 하고 고맙다고 와서 짜장면 하나 사주고 갔어. 보통이야. 곱빼기는 안 사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 2015년도 종부세 내셨던 분은 환급 대상자 확인하시고요. 2016년도 계속해서 요 판결 나는 대로 환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될 거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환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 바랍니다. 물어보면 가르쳐줘.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르쳐줘. 다만 환급을 신청할지 안 할지 본인이 알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권자는 놀부심벌했죠.
자, 요 정도 하고요. 266쪽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있죠. 그냥 가볍게 봅시다. 이미 몇 번씩 봤었던 거 징그럽죠, 이제. 1차적으로 뭐가 과세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가 부과된 부동산 중. 자, 누구만 내는 거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국세죠, 국세. 그래서 이미 뭐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거죠. 자, 제가 여기 10억짜리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10억. 그러면 공시가격이 주택에 대한 뭐가 되는 거고 시가표리 내게 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 곱해서 60%를 곱해서 바로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재산세 과표가 되죠. 그러면 재산세 과표 얼마가 되는 거죠? 재산세 과세표 얼마가 돼? 공시가격인 10억 원을 시가표 내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표를 주택은 60% 그래서 얼마 돼? 6억. 여기다가 이제 누진세를 곱해서 뭐가 나와서 재산세가 부과됐죠. 그래서 이미 요 10억 원에 대해서 최저 6%부터 죄송합니다.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뭐가 과세됐어? 뭐가 과세됐어? 이미 재산세가 과세했죠. 지방세에서. 근데 요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했네? 6억을 초과했네? 그럼 6억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6억 원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6억 원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 국세 쪽에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를. 6억 원을 뭐 했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이야.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럼 얼마야? 10억에서 6월 빼니 얼마? 4억. 여기다가 역시 공정시장가 비율. 자, 올해부터는 몇 프로 됐죠? 85%라고 그랬죠. 그걸 곱해서 종부세 과표가 나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최저 몇 프로 출발해서 0.5%에서 몇 프로? 2.7% 또는 0.6%도 출발해갖고 몇 프로? 3.2%까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다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부과되어 있다? 재산세가 부과된 거죠. 주의사항 재산세가 부과돼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전체 가격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 요 부분만이죠. 요 부분만 선이 몇 개 거지에서 2개 거지였잖아요. 요게. 선이 2개 거진 건 뭘 얘기하는가? 이중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중과세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돼? 빼내야 되는 거죠. 이 재산세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중과세액을 공제해야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제가 2015년도 요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다라고 확인한 것이 바로 요거 문제다. 요 문제. 이중과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100%를 빼야 되는데 100%를 빼지 않고 일부 80%만 공제를 하는 바람에 요 이중과세 공제 금액이 적어져서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됐어. 그래서 그걸 돌려받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기본 개념 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2015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돌려받으면 괜찮잖아. 그걸로 외식하고 영화도 한번 보고 주말에 뭐 기분도 내고 그런 거지 뭐. 자,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이미 뭐가 부과됐다?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걸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되는 이중과세액에 대한 공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 가냐? 260 추적합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야 이제 국세야? 국세로 넘어오니까 이제 여러분 과세권자 뭐로 바뀌죠? 납세지 관할 밑줄 뭐? 세무서장. 예. 모든 국세는 누구 그랬어요, 여러분? 세무서장 확인하면 됐죠? 예. 이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데 이때 납세지는 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납세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1번 첫째 누구? 개인. 이때 개인일 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어디야? 주소지가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다.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법인이다.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럼 이때 법인세법상 납세는 어디로 나와서 여러분?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나왔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본점은 뭐죠 여러분?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하고 뭐는 주사무소는 뭐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비영리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3번을 보시면 3번은 특징이 뭐냐? 밑줄 비거주자인 개인 밑줄 하나. 예, 그 다음에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서 예전 특징 국내에 뭐 주소나 또는 본점 소재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밑줄 주택이나 토지의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가죠. 마치 지방세와 똑같이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거죠. 국세이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주소지 등으로 가야 되는데 주소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소재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과세 물건인 종부세 과세 물건인 주택이나 토지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이면 둘 이상일 때는 그때는 어디로 가라?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소재지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도 이때는 지방세는 어디로 가지만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지방세는 어디로 가지만 각각의 소재지로 가지만 국세는 각각의 소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간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 얘기죠. 이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67조 과세 구분 및 세 이 박스 그림이 시험에 연속해서 나왔던 규정 얘기도 하죠. 자, 문구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대한 거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 한 거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한다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뭐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뭐 한 금액?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결국은 토지는 종합합산세액과 그 다음에 별도합산세액을 뭐 한 금액? 합한 금액이죠. 자, 결론 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 몇 개? 딱 세 개야. 다시 한번 종부세 과세물건은 몇 개야? 세 개. 우리 어떻게 배웠어? 주종별 이렇게 배웠죠. 주종별.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가. 종부세에서는 시험 유형이 두 가지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종합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종부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뭐야 여러분? 종합문제. 왜냐면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배정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 종부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1순위라면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 얘가 두 번째. 그럼 종합부동산세 뭘 찾으면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주종별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지금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내드리라 그러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 누진세율로 과세내드립니다. 그랬죠? 누진세율로 과세내드린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내드는?
비례세로 가신 애들은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신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셔야 되면 딱 세 가지 뭐 주, 종, 별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신 애들은 대표적인 토지 중에서 뭐가 있었죠? 토지 중에서 뭐? 분리 과세 토지죠.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 건축물은 기본이 몇 프로죠? 0.25%죠. 다만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정용 건축물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이나 또는 도시의 주거지역에는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 0.5. 어쨌거나 건축물이기만 하면 다 무슨 세율이었어요? 비례세율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주택 중에서 뭐였죠, 여러분? 별장. 몇 프로 때렸죠? 4%. 그러면 고급주택은 재산세 고급주택 뭘로 가셔서 누진세로 가셨죠.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뭐는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누진세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시험에 이거 섞어놓는 거죠. 이거 섞어놓고 주종별과 얘도 섞어놓고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봐라. 엄청 나왔어. 나오면 그냥 주워 먹는 문제죠. 우리 뭐만 찾아가면 돼? 주종별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68쪽에 보시면 재산 보유세 이원화 과세 체계.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방세에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세 쪽에서 부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다라는 그 흐름을 보여드린 거죠. 이때 항상 종부세는 뭐와 연결되어 있답니까? 재산세와 연결됐죠. 그래서 이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관련 규정을 끌고 와서 적용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준용 규정이죠. 그럼 준용은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양가를 보면 뭐 법률에 대한 준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 양가를 보면 뭐 조례에 대한 준용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 문구들은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뭐가 나오죠? 법률 명칭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용한다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다. 그러면 그놈을 종부세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도 뭐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해줘라 그 얘기야.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서 비과세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그 얘기죠. 자, 269쪽 보죠. 역시 이번에 이제 조례죠, 조례.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시군 감면모 조례에 의한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그대로 준용하라. 그러면 이때 법률과 조례의 차이점은 뭐랬죠, 여러분? 법률은 뭐고? 전국구고 조례는 지역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다, 서울특별시 조례다. 그래서 어떤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는 조례한 감면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해서 종부세도 그대로 감면해 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69쪽부터 주택에 대한 과세, 그래서 과세 물건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 쭉 어디까지 가자고 그랬죠, 여러분? 저쪽 뭐 별도까지 지나서 292쪽. 박스 나와 있죠? 자, 요게 지금 우리 기본서가 제대로 개정된 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것이 반영된 게 이제 요약집에 다 반영되어 있어. 자, 어쨌거나 저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먼저 잡아라 그랬죠, 여러분. 전체로.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은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뭐 주, 종, 별이죠. 주종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별표 3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따질 때는 일단은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따진다? 과세 기준일 현재죠. 왜?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보유세니까 어느 날 현재로 따지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죠. 이때 이미 종부세를 뗄 때는 뭐가 부과되어 있어야 돼?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6월 1일 현재 누구?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얘가 스타트죠? 중.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이제 뭘로?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예외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무조건 명의자별, 소유자별이야. 소유자별로 예외 없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부별, 세대별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주회사가 법인이 모회사다, 자회사다, 모자회사 관계다, 특수관계법인이다.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소유자별로죠. 소유자별로. 어딜 뒤져야 돼 이제? 국내를 뒤져야 되죠. 재산세는 어디 단위였는데? 시, 군, 구 단위였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과세되는 지역이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국내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무슨 말이 못 나와? 시가편익이 못 나온다 그랬죠? 시가편익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랬어? 지방세. 그래서 지금 국세로 넘어왔으니까 시가편익이라는 말이 못 나와. 그래서 그냥 공시가격 합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따진다. 요것이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 6억 원 초과. 종합합산가세 토지는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가세 토지는 80억 원을 뭐하는 사람? 초과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원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는 80억. 요때 요 6억, 5억, 80억 원.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했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란 얘기야. 6억, 5억, 80억. 요거를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초과하는 사람일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야. 초과액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 전부 때리는 거야? 전액에 대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세기준 금액을 뭐 하는 거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짜리 나왔죠? 지금 10억. 그럼 10억에서 일단 뭐가 부과됐고? 재산세가 부과됐잖아.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얘가 부과된 주택의 가액이 얼마 초과해서 6억을 초과한 10억이니까 다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 때리겠죠. 이때 종합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6억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6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죠. 그러면 6억까지는 그냥 뭘로 과세가 되는 거고 결론은? 뭘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억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요게 뭐로 가는가?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요거는 누가 먹는 거고? 시, 군, 구가 먹는 거. 요거는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겠다를 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청장이 제일 극렬 반대하죠. 이들이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맨 처음에. 왜? 자기네가 다 먹을 걸 국가에서 갖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못 먹게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민감한 게 먹을 거 못 먹게 하는 게 제일 민감한 거야. 형제가 나발이가 있어 없어? 없어. 씨. 국가가 나발이가 없어. 해보자. 붙는 거야 그냥. 소송 걸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냐? 이거는 이혼 소송 깜이 아니다 그랬어. 깜도 아니다. 이혼 소송 대상 깜도 아니다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무효 판결 떼버리는 거죠. 종부세. 힘센 놈이 나오면 꼼짝 말아야. 뭐 시계. 그래서 요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종부세 때리는 거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했죠?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5. 별도는 80억. 요거 어떻게 외우죠? 우리 주류, 종호, 별 80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뭐 되면 저거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걸 제일 먼저 잡으셔야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주류, 종호, 별 80.
그러면 주택가 종합은 얼마 초과하기만 하면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별도는 얼마를 초과해야? 80억을 초과하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별도는 가능하면 종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얘들은 80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하는 거야. 80억. 그러면 공시가격이 80억, 즉 개별 공시지가가 80억 초과하는 거니까 시세로 환산하면 토지 가격이 여러분 모두도 100억을 초과하는 거야. 땅값만 100억을 초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뭘 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뭘 내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하는 건 어떻게 그랬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랬어? 인생을 맡겨라. 인생을 맡겨라.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 좀 걷어가줬으면 좋겠어. 내 거도 좀. 아우, 나 이게 자꾸 이제 가기가 힘들어져. 해도 뭐 별로. 그냥 요즘은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주주종업 별팔공요 요 과세 개념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납세 문제다. 그 문제 뭐 해야죠? 세액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과세 표준부터 세부담 상한 여기까지 묶으라고 그랬죠? 묶어놓고 여기 뭐라 해서 여러분 종부세 세액 계산입니다, 그랬죠? 자, 요거는 좀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먼저 좀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